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두 번째 단원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단원은 앞에 개념 우리 설명을 한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여기 등차 수열. 자, 등차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등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그걸 우리 이름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수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써있다. 숫자대에 나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숫자대에 나열에서 앞항과 뒷항의 차이, 그 차이가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올 때 그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교과서 124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게 짝수가 나와요. 짝수. 그지? 이 짝수를 잘 보면 얘는 차이가 4 빼기 2 하니까 2 이렇게 되잖아요. 또 2, 6 빼기 4 차이가 2예요. 계속 차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같은 수열,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사실 모든 수열이 비슷하긴 한데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수열 나오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첫 번째,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 제일 먼저 써있는 항이 뭔가를 파악하셔야 돼. 자, 여기서 첫째 항이 누굽니까? 바로 2죠. 2. 되게 중요해. 수열 나오면 제일 첫 번째 항이 뭔지 우리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니까 그 차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들을 얼마냐라고 말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바로 그게 공차라는 거예요. 공차. 이게 공통된 차이인데 여러분 등차랑 공차랑 헷갈릴 수 있어요. 딱 정리하자면 이래. 등차는 차이가 같다 이런 말이고, 공차는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만데 같은 차이긴 한데 그 차이가 얼마냐고, 그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차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공차가 얼마냐? 바로 2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등차 수열 뭐 그렇게 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1반만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까지 다 같이 공통되면 미안해요. 자, 일반적으로 공차가 D인, 공차를 우리 앞으로 D라고 쓸 거야. D. 보통 D라고 많이 씁니다. 공차. 공차가 D인 그 수열 A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점화식. 자, 요 내용은 사실 뒤에 수학의 귀납적,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거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자, n번째 거. 이게 n번째 항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번째, 6번째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수가 될 수 있겠지만 n번째 항에다가 차이,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겠죠. 그렇죠? 앞에 거에다가 공통된 차이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온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n번째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불을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이렇게 심지 이렇게 쭉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폭탄물 이렇게 있고 불을 탁 붙이면 콕 타가지고 폭탄이 퐁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불을 붙인다는 거죠. 불을 붙인다. 그러니까 요런 식은 앞항, 그러니까 여기가 앞인데 앞항을 알고 있으면 그 뒤에다가 공차를 더하잖아. 그러면 뒷항이 나오는 거, 뒷항.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거에다가 공차 더하면 다음 거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면 공차만 더하면 다음 게 나오잖아. 그럼 다음 게 나오면 다시 또 공차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죠. 공차를 더할 때마다 다음 게 계속 나오죠. 마치 불 붙이면 쭉 타들어가듯이 첫 번째 항만 정해지면 거기다 공차만 더해지면서 계속 다음 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일단 듣고 흘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등차 수열은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는 수열이다. 어렵나요? 식은 어렵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열이 막 써 있으면 앞에 항과 뒤에 항의 차이가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올 때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네요.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공차를 구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네. 일단 등차 수열 나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항이 뭔지 꼭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써 있는 식은 첫째 항 파악하기 어렵지 않죠. 맨 처음에 써 있는 거 그냥 파악하면 되니까. 그래도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째 항이 뭡니까? 네,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첫째 항. 보통 우리가 첫째 항을요. A1 이렇게 쓰잖아. 첫째 항. 근데 우리가 앞으로 첫째 항은 무지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원 1 쓰기도 귀찮아.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많이 씁니다. A. 그래서 A라고 써 있으면 이게 첫째 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첫째 항이 3이 되는 거야. 여기 첫째 항 찾으란 말 없지만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첫째 항 찾는 거 항상. 그 다음에 얘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차이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요 차이나 여기 차이나 다 똑같겠죠. 모든 차이가. 요 차이가 얼마니? 3에서 8까지 갔네. 얼마가 변했어요? 맞아요. 플러스 5만큼 커졌죠. 그러면 계속 차이가 더하기 5씩 차이가 날 거고 그럼 여기도 더하기 5 차이가 나겠죠. 바로 플러스 5. 여기 바로 뭐예요? 공통된 차이. 바로 공차죠. 앞으로 공차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공차는 알파벳을 D라고 쓸 거야. D. 이 D라는 게 이제 디스턴스. 뭐 이거 아마 약자일 거예요. 디스턴스. 거리라는 거죠. 거리. 이 거리. 앞과 뒤 사이의 간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스턴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하여튼 앞항과 뒷항 사이의 간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D가 공차가 얼마? 여기는 5가 되겠죠. 5. 마지막으로 이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네모칸에 들어갈 거 두구두구두구 얼마? 8 더하기 5는 13 이렇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도 지금 되게 자세하게 좀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쉬운 거를 잘 해놨을 때 어려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일단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항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항 얼마? A는 9 이렇게 돼. A는 9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발과 공차. 이제 D는 공차는 앞항과 뒷항 사이의 차이. 그래서 9에서 7. 9에서 7? 자, 숫자가 줄었죠. 계속 얼마씩 줄어요? 줄어요. 얼마씩 줄어요? 예, 2씩 줄죠. 그래서 여기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간격이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계속 간격이 똑같죠. 그러니까 공차가 바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네모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네모칸에는 바로 앞항에 있는 3에 공차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연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마이너스 2를 더해준 거예요. 3에다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간단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번째 수열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바로 n번째 항, 수열 아니지.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등차 수열의 원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 자, 봐봐. 첫 번째 항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보통 A라고 쓴다고 그랬죠. A. 두 번째 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였는데 A에다가 D를 하나 더해주면 되는 거야. 딱 하나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개 더해주면 돼. D를 몇 개. 왜냐면 요 위에다가 또 플러스 D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D가 2개가 되겠죠. 2개 이렇게 추가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네 번째 항은 이 첫 번째 A에다가 바로 A3,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 요 값이잖아요. 여기다 또 D를 하나 더 더해야겠죠? D를 하나 더 더하면 3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열의 뜻에서 수열이라는 것은 자연수와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연결해주는 함수, 함수, 자연수랑 1대1로 이렇게 매치시켜주는 거야.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 식을 찾는 거야. 일반항이란 것은.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자연수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A1, A2, A3, 4. 여기 지금 보면 1, 2, 3, 4. 요 자연수랑 이 오른쪽의 식과 연결을 시켜야 돼. 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봐. 여기 2가 있잖아. 2. 그럼 D 앞에 얼마가 있냐면 1이 있어. 1.
1은 생략해도 되니까 1. 3일 때 여기가 얼마야? 2예요. 2. D 앞에 2. 4일 때는 D 앞에 3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연수랑 여기 써있는 1, 2, 3, 4의 자연수랑 1씩 차이 나죠?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거는 1일 때 얼마? 0D지. 0D. 그치, 0D. 0D. 맞아요?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오면 우리가 원했던 n번째는 어떻게 돼? n번째. 자, n번째 i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a는 다 똑같잖아. a에다가 플러스 d도 똑같죠. 뒤에 붙어있는 d까지는 똑같아. 근데 요 앞에 써야 되는 요 d 앞에 써야 되는 숫자가 여기 첨자인 1, 2, 3, 4 자연수보다 항상 하나씩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n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바로 요 녀석. 요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런 거 일반항.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아까 처음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바로 뭐예요? 첫째 항과 공차. 요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n-1은 이 자연수보다 항상 하나 작은 거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첫째 항이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만 알면 n번째 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한번 자 요거 가려놓고 한번 옆에 써볼까요? 어떻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말해볼까?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야. 뭘 더하는 거야? 공차를 더하는 거야. 공차. 공통된 차이를 더하는 거야. 근데 더하는데 몇 개 더해야 돼? n번째 수는 하나 적게 바로 n-1개 더하는 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교과서에서도 여러분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짝수 있지, 짝수. 2, 4, 6, 8, 10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이걸 일반항 n번째 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100번째 짝수는 뭘까? 100번째 게 뭘까? 100번째 항은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100번째 거. A100이죠. A100. 자, 100번째 거. 어떻게 구하면 돼? 바로 첫 번째 항 2에다가 더하기 공차. 이건 공차가 얼마씩? 다 2씩. 그지? 공차가 2씩이니까 공차를 더해주는 거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는데 몇 개 더해요? 몇 개 더해? 100번째 거니까 99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100번째 거니까 99개 더하는 거야. 2를 99개. 자, 이게 얼마야? 198에다가 2 더하니까 2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00번째 짝수는 200이다. 물론 되게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또 문제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일반항 구하랬어. 일반항은 몇 번째 거 구하라는 거야? n번째 거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죠? AN은 자, AN. 여러분 AN 쓸 때 여기 N 조그맣게 쓰셔야 돼. 몇 번 강조합니다. N. 자, AN은 먼저 뭘 찾아라? 첫 번째 항. 문제에서 알려줬네. 첫 번째 항이 6이래. 그럼 6에다가 플러스 6에다 더하는 거야. 공차를 더하는 거야.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자, 마이너스 2를 몇 개 더해줘요? n번째 거니까 그보다 하나 작게. 다시 말하면 n-1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항 구하는 식을 뭐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1d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외우면 나중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는데 요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게 더해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다음은 계산을 좀 해야겠죠. 요거 전개, 이렇게 전개하면 n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n이죠. 이렇게 곱하면 이건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앞에 6이 있으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AN 다시 한번 쓸까? AN은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8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잠깐 해보세요. 했나요? 자, 같이 해볼까요? 보세요. 자, 얘도 AN. 자, n번째 항 구하세요. 그래서 AN. 자,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첫째 항 되게 중요해. 첫째 항 꼭 찾아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공차를 더해주는 거야. 얘는 공차가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여기 마이너스보다 이쪽이 낫겠죠. 여기 뭐야? 플러스 3. 3씩 올라가는 거네. 아, 공차가 3이네. 오케이? 3을 몇 개 더해줘? 바로 n-1개. n-1개. 요 개수보다 하나 적게. 그러면 얘는 우리 한 번에 계산해 볼까요? an은 자 전개하면 3n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번째 항은 3n-5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잘 되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7 있죠, 7. 자, 7이 몇 번째 거예요? 네 번째 거죠. 하나, 둘, 셋, 넷. 얘가 네 번째. A4예요, 4. 여러분 4를 살짝 곱해볼까? 여기다가 n 대신에 4, 4, 3, 12 빼기 5 하면 7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로 몇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까지 했고요. 자, 교과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예제 1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항이 8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항이 26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등차 수열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등차 수열 어렵지 않아. 다섯 번째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4개. 다섯 번째 건 4개 더해주는 거야.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봐봐. 다섯 번째 항이라고 써있죠? 다섯 번째 항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A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A5는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사실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 구한다 그랬죠. 모르니까 그걸 어떤 문자로 써야 되잖아.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 첫째 항을 A라고 쓰기로 약속했죠. A 플러스 근데 공차를 더하는데 공차 D 더하는데 다섯 번째 항이니까 공차를 몇 개? 4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요 값이 얼마라는 거야? 요 값이 8이라는 게 8. 그렇지. 11번째 항, 자, 11번째 항은 A11이잖아. 11번째 항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11번째 거니까 10개, 10개 더하면 10개.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 26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식을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A와 D와 관련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우리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빼주면 A는 사라지고 자, 4D에서 10D를 빼니까 마이너스 6D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6D. 8에서 26을 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18. 자, 이제 D를 구할 수 있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D는 3 이렇게 나와. 3, 6, 3, 18이니까 3. 자, D가 나왔으면 이 D를 요 자리에다가 뒤에다가 3 이렇게 넣어주면 4, 3, 12. 12가 되고 1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A 값은 얼마가 되죠? A 값은 8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끝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첫 번째 항하고 공차 구했으니까 끝났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일반항 찾으랬잖아. 일반항. 자, 일반항 어떻게 찾아? A에는 어떻게?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 누구? 마이너스 4. 거기다가 더하기 공차. 자, 더하기 공차가 3이네. 3. 3을 몇 개 더해요? 몇 개? n번째 거니까 n-1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끝났네요. A에는 자, 전개해볼까? 3n.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잘 구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항이 8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여기다가 5를 한번 넣어볼까? 5, 3, 15. 15에서 7 빼면 8. 딱 나왔죠. 그렇죠? 다섯 번째 거는 8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틀릴 확률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자, 예제 1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3번을 먼저 해보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자, 다 풀어보셨나요? 문제 3번. 다음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라. 선생님께 등차 수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 파트를 배우니까 다 등차 수열이죠. 근데 뒤에 등비 수열도 배우면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자, 어쨌든 자, 1번 보면
제 3항이 10이래요. 같은 방식으로 앞에 방금 공부했던 방식으로 써보자. A3은 어떻게 돼? 첫 번째 플러스 세 번째 거니까 2D. 이제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D. 요게 12가 되는 거야. 자, 제 7항 A7은 A 플러스 첫 번째 항에다가 6D 이렇게 되네. 계산하면 요게 마이너스 8 나와야 되고요. 자, 요거 연립방 정식 풀어줍니다. 빼면 2D에서 6D 빼면 마이너스 4D죠? 앞에 A는 사라졌어요. 자, 12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뺄 때 여러분 많이들 실수합니다. 아마 지금도 실수 하나 있을 거야. 빼야 돼. 마이너스 8을 빼는 거면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D는 얼마냐? D는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여기도 음수로 바뀌어야겠지. 마이너스 5 이렇게 됐고요. 자, D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D 자리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5를 대신 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자,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10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12 플러스 10, 2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D,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으니까 이제 일반항만 찾으면 되겠죠. 일반항 A에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항 22에다가 플러스 n-1d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이 공식처럼 암기해서 쓴 것 같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 n-1이 왜 들어간지. 자, 계산하면요. 전개해 봅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5n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5니까 앞에 22랑 합해져서 플러스 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5n 플러스 27 이게 3번의 1번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했는지 검사해 보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 세 번째 거. 자, 3 넣어봐. 3. 3 넣으면 마이너스 15니까 27하고 마이너스 15 합하면 12가 되죠. 잘 풀었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자, 2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A2라고 딱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로 안 써있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게 5래요. 두 번째 게 5. 여덟 번째 게 17이래요. 근데 이건 좀 선생님이 색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색다른 방법으로. 색다른 방법. 똑같이 풀어도 됩니다. 좀 색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게 5고 여덟 번째 게 17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와 여덟 번째 거의 차이는요. 공차가 얼마나 차이 날까?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 거는 사실은 같은 방법인데 그냥 생각으로 푸는 거야. 두 번째 거는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죠. 그죠? 여덟 번째 거는 공차가 7개 더해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거와 여덟 번째 거의 차이는 공차가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6개 차이 나는 거야. 6개.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쓰지 않아도 얘네들의 공차에 대한 차이는 6D가 나겠구나. 6D. 6개의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자, 17에서 5 빼면 바로 12잖아요. 바로 이 얘들의 차이가 공차 6개만큼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17에서 5 뺀 게 공차 6개 차이가 될 거다. 그럼 D는 얼마냐? D는 2가 됩니다. 그죠?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식이 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D가 나왔어. 그럼 첫 번째 항 중요하잖아. 첫 번째 항은 얼마냐? 두 번째 게 5래매. 두 번째 게 5니까 첫 번째 건 얼마겠어? 3이겠죠, 그지? 첫 번째 게 3이어야 두 번째 게 이 공차만큼 차이가 나서 5가 되겠죠. 첫 번째 거와 공차를 다 찾았네요. 그러면 이제 일반항은 어떻게 찾아? 일반항 A에는 똑같아. 자, 첫 번째 3에다가 n-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차. 자, 계산하면 A에는 자,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2n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잘했는지 확인해 볼까? 두 번째 거 n 대신 2 넣으면 5 나오죠? 잘했네요. 이렇게 검산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 잘 따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아래 있는 문제 2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앞에서 문제 2번이라고 했나요?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 첫째 항이 17,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그러니까 항이 쭉 써 있으면 걔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계속
17부터 시작해서 30 감소할 거 아니야. 감소하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되겠죠. 그 처음으로 음수가 돼버리는 그 항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써봐도 되겠죠. 첫 번째 거 17, 14, 11, 8, 5,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봐도 되겠죠. 사실은 몇 번째 안 되니까 써봐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첫째 항이 500, 첫째 항이 1억 막 이렇게 큰 수로 된다면 마이너스 30 계속 빼서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죠. 몇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가? 몇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가? 그럼 몇 번째라는 게 바로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 그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그 n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반항을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항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방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자, 일반항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이 17이고요. 플러스 n-1, 3.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 자, 계산하면 이렇게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이 되잖아요. 앞에 17과 합해져서 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자, 여기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얘가 음수가 될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부동식을 써도 되겠어요.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질까?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질까? 이렇게 써보면 되겠어요. 요 식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요거. 자, 그럼 20을 오른쪽으로 우리가 2항. 뭐 2항이란 표현이 어렵나요? 양변에 마이너스 20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0 더해주면 마이너스 4n이 이쪽이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n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음수로 나눌 때는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20분의 3이네. 20분의 3. 아이고 20분의 3인데 미안해. 20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0. 3분의 20입니다. 3분의 20. 이거는 소수점으로 36, 18, 6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사실 6.6666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6.5보다 6점 얼마보다 커야 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n이. 자,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6보다 큰 자연수. 그러므로 n은 얼마? 바로 7이 되겠죠. 7. 그럼 문제의 답을 쓸 때는 이제 몇 항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제 7항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반항 구하고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음수가 되는 그 n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문제 4번 있네요. 그죠? 문제 4번 여러분 먼저 해보시고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문제 4번 해보셨나요? 오케이. 다 맞았죠? 네. 자, 두 번째 항이 5고요. 10번째 항이 29. 자, 이런 수열이 첫 번째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자, 아까 우리 바로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 2번은 첫째 항과 공차를 다이렉트로 알려줬잖아. 근데 얘는 지금 그걸 안 알려주고 마치 문제 3번이나 예제 1번에서 앞에서 풀었던 거기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항까지 구했잖아요. 그 구한 걸 가지고 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한 번 더 문제 예제 1번과 문제 3번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항이니까 A2라고 쓸까요? A2가 5예요. 5. A2가 5. 그 다음에 A10, 10번째 한 게 29래요. 자, 그럼 뭐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만 이것도 그냥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 5고요. 10번째 게 29인데 이 두 번째 거와 10번째 거의 차이는 공차의 차이예요. 공차가 몇 개 더 더해졌는가의 차이야. 공차가. 이거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고 10번째 거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가 9개 더해진 거잖아. 그럼 이 둘의 차이는 공차의 차이가 8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공차가 8개.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8D야. 8D. 그러면 5에서 29까지 차이는 24잖아요. 그러니까 24가 바로 8D가 되는 겁니다. 공차가 8개. 그래서 D는 얼마냐? D는 3이 되겠죠. 자, D가 3이면 첫 번째 항은 얼마냐?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게 5니까 첫 번째 항은 2가 되겠죠. 2. 이해 가시죠? 첫 번째 게 2여야지 두 번째 게 5가 될 거 아니야. 차이가 3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았으니 일반항 찾는 건 식은죽 먹기죠. 자, 식은죽 먹기 해봅시다. n번째 항 AN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플러스 n-1,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3을 전개해 보면 3n 마이너스 3인데 앞에 플러스 2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3n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고요. 문제에서 이제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 100보다 커져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보다 커져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보다 커져라. 그때 n이 얼마냐? 100보다 커지려면 n 값이 얼마면 되겠냐를 찾으면 돼요. 자, 계산해 보시면 n은, 그러니까 3n은 자 1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플러스 1 되니까 100일이에요. 100일. 그럼 n은 3으로 나눠서 3분의 100일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양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죠. 자, 100일을 3일로 나누면 3, 3은 9, 3, 3은 9. 그다음에 33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33점 얼마. 그러니까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33보다 좀 커야 된다. 그러므로 n은 34 이렇게 될 것이고 문제에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면 제 34항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이번 차시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바로 교과서 127쪽에 등차 중항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업! 허리업이 아닌데. 렛츠고! 네. 자,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거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3, 6, 9 이렇게 있어. 자, 얘를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3씩 올라가잖아.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특징이 뭘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특징. 자, 보면요. 이런 거예요. 3에다가 9를 더해봐. 3하고 9 더하면 얼마야? 12잖아. 더하면 12. 거기를 2로 나눠볼까요? 얼마? 바로 가운데 항 6이 나오더라. 우연 아닐까? 우연? 우연일까요? 한 번 더 해볼까? 다른 걸로? 2, 이번엔 6, 10 이렇게 봐. 2, 6, 10. 자, 이거는 4씩 올라가는 수열이에요. 자, 얘도 생각해보자. 얘네들 합하면 얼마? 또 10이네요. 나누기 2 하면 6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우연 아닐까요? 한 번 더 해볼까? 한번 이번에는 좀 큰 수로 해볼까요? 10, 25, 40. 이거는 얼마씩 올라가는 거야? 15씩 증가하는 거야. 15씩. 그러면 얘네들 합하면 60. 60이래. 50이죠. 50. 자, 나누기 2 하면 25 이렇게 되네요. 아, 등차 수열은 양쪽에 있는 숫자를 합해서 나누기 2 하면 가운데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정확하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봐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겠죠. D만큼 올라간 거니까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이 수열을 이룬다면 얘랑 합해볼까? 여러분 얘랑 합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2D가 됩니다. 그렇죠? A가 두 개니까. 자, 얘를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만 싹싹싹 약분되면서 A 더하기 D만 남죠. 결국 가운데 항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등차 수열은 얘를 만족하더라.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차 중항.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자,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네가 등차 수열이야. 그럴 때 이 가운데 있는 B란 녀석은 얘가 주인공이야. B는 어떻게 나온다?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C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가운데 B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문제 5번, 6번 있네요.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수열이 주어진 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x, y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1번 보니까 2x14.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자,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항을 만족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이 가운데 있는 x는 어떻게 한다? 2랑 14 양쪽에 있는 걸 합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더라. 자, 그럼 얼마? 16 나누기 2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x는 8이 되더라.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일단 먼저 y부터 구해볼까요? y. 자, y부터 구하면 여기서 y가 가운데 껴 있으니까. 자, 이 y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가 등차 수열이야. y는 어떻게? 앞에 있는 22랑 뒤에 있는 10을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22 플러스 10, 32죠? 나누기 2 하면 16,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y가 16인 게 나왔어요. 자, y가 16. 자, 얘가 16이면 이제 차이를 볼까요? 차이? 얘가 얼마씩 줄었어? 마이너스 6이죠. 줄었죠. 이쪽도 지금 마이너스 6 줄었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6이 줄어서 22가 된 거니까 x값은 6이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28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그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와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으래요. 5랑 33이 있는데 그 안에다 3개의 수를 넣으래. 자, 볼까? 5가 있고 여기 33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하나, 둘, 3개의 수를 넣어서 이 모든 수의 배열, 수의 열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3개의 수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좀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차 중항은요 참 특이한 게 연속된 3개의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이 5개가 되더라도 이런 게 성립해요. 자, 봐봐. 여기 A가 있어. 그 다음에 A 플러스 D죠. A 플러스 2D. A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왜 나니? 자, A 플러스 3D. 하나만 더 할게. A 플러스 4D. 이렇게 있다게 봐. 지금 이게 D씩 올라가는 거야. D씩 더 추가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5개잖아요. 그럼 얘를 주목해봐. 얘.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얘네들. 자, 얘네들. 세모 친 거 2개 합해볼까? 자, 합하면 얼마야? 얼마니? 2A 플러스 4D잖아요. 2A 플러스 4D. 그치? A가 2개, D가 4개. 요거를 2로 나누면 숫자가 약분되면서 A 플러스 2D가 되더라고. 여기 지금 네모 치운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좌우로 대칭돼서 좌우로 가운데 있는 항을 두고 좌우로 대칭이 돼서 이렇게 걔들을 합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계속 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양옆에 있는 걸 합해서 나누기 2에도 내가 나오고 2칸씩 떨어진 애들끼리 합해서 나누기 2에도 내가 나오고 3칸씩 떨어진 애들끼리 합해서 나누기 2에도 내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3개 앞에 3개 중에서 요 가운데 거를 한 번만에 단숨에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5랑 33을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5와 33 정 가운데 세모 친 거에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니? 이게 38 나누기 2니까 19 이렇게 19. 바로 요 안에 19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기 요 5와 19 사이에 있는 애는 뭐냐? 그럼 또 등차 중항 5와 19를 가지고 또 한번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5 플러스 19 요거를 나누기 2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24 나누기 2니까 12가 되겠죠. 여긴 12라는 것이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9와 33의 정 가운데죠. 물론 이게 7씩 올라가니까 여기다 7 더해도 됩니다. 등차 중항 공부하는 거니까 등차 중항으로 해보도록 하죠. 19에다가 33을 합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요 가운데 수가 나오는 거죠. 자, 19 더하기 33 얼마?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응? 52죠? 52를 2로 나누면 26이죠. 26. 네, 26. 그래서 여기가 2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계속해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숫자를 합해서 나누기 2 하면 나오더라. 근데 양옆에뿐만 아니라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아이들끼리 합해서 나누기 2 하면 정 가운데 있는 항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등차 중항까지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